네, 김진팔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도로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렇죠?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도 도로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 가운데 중앙 분리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 보시면 사람들이 지나가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보시면 네, 사람들이 지나가고 있는 모습이 보이죠. 처음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네, 어떤 집에 그 무슨 손으로 쓴 천에 현수막 같은 게 붙어 있는데, 자, 이거를 제가 한번 번역해 보았습니다. 아이가 있는 가족. Семья с ребенком. 네, 그렇고 하나는 또 Живет семья. Живет семья. 가족은 산다. 그런 뜻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족이 살고 있고 아이들이 있는 가족이 살고 있다는 그런 얘기겠죠? 네, 러시아군이 이 가족이 여기 살고 있다고 하는 이 표시를 보고 드론으로 뭔가를 보낸 것 같죠? 그래서 뭐 보고품인지도 모르겠고 하여튼 그래서 이제 뭐 쪽지도 썼겠죠. 야, 이런 식으로 해서 있지 않습니까? 뭐뭐뭐 이렇게 준비해 갖고요. 서류 챙기시고요. 신분증 챙기시고요. 그리고 뭐 필수적인 거 배낭에 넣을 수 있는 것만 챙기시고요. 무거운 거는 들지 마시고요. 몇 월 며칠 몇 시에 어디까지 나오셔 갖고요. 예, 하십시오. 뭐 이런 내용 그런 걸 이제 쪽지를 적어서 아마 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이제 군인들이 만나 가지고 건강 검진하고 이렇게 해서 쓱 가갖고 저쪽으로 가는데 지금 제가 그래서 위치를 이렇게 이제 차를 타고 이제 차에 싣고서 어디론가 이제 옮기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어디로 그냥 가갖고 또 차를 또 갈아타고 또 어디론가 또 이렇게 가고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어딘가에 도착했는데 지하실 같은 그런 느낌이 들죠. 지하실에서 이제 서류, 신분증 보여주시고요. 신원 확인하고요. 뭐 이런 거 하고 있습니다. 남북을 맞추고 수직을 맞추면 뚜두두두두두두 어디냐면요. 제가 볼 때는 이 마을에서 이제 일가족들이 이제 나와서 이쪽 길을 통해서 이제 저쪽으로 이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어디 뭐 일단 모여갖고 뭐 서류 확인하고 어딘가로 갔겠죠. 방향이 이쪽으로 걸어서 가는 걸로 봐서는 이쪽 어디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콘스탄티노프카인데 러시아군이 완전히 점령해서 이제 통제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제가 볼 때는 그죠? 네, ISW 지도로 보시면요, 여기 점이 찍히고 있는데요, 그죠? 이 장소에서 일가족이 이렇게 걸어서 도로를 횡단해서 이쪽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표시가 돼 있죠. 완전히 러시아가 통제하고 있는 지역 이 색깔. 여기 어디에서 이제 서류 이렇게 조사 마치고 그리고 됐습니다. 그리고 후방으로 어디로 빠졌던지 뭐 그랬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ISW 지도를 한번 보시면 수미 지역에 최근 24시간 변화가 없고 그 다음에 볼찬스크에 최근 24시간 변화가 없고 쿠피안스크에 최근 24시간 변화가 없고 그리고 쭉 내려와서 리만 지역에도 최근 24시간 뭐 변화가 보이지 않고 그리고 또 내려와서 이쪽에 콘스탄티노프카 부근에도 변화가 보이지 않고 그리고 포크롭스크 부근에 변화가 보이지 않고 그리고 여기는 드네프로페트롭스크 방면에도 변화가 보이지 않고 굴리아이폴리에도 변화가 보이지 않고 자포리차에도 변화가 보이지 않습니다. 네, 이 영상은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의 스호이 35 전투기를 격추했다. 그러한 주장이 담긴 영상입니다. 근데 이걸 봐서는 어딘지 알 수가 없고요. 이게 9일날 어제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영상이 아마 어제 나온 거겠죠. 그죠? 어제 격추가 됐는지는 모르겠고 하여튼 땅에 보면 뭔가 있어요. 비행기가 떨어진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러시아 조종사는 무사히 탈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장소를 이제 여기라고 하는데 이거 갖고는 이제 알 수가 없고 이게 우크라이나 측에서 나온 위성 영상이라고 하는데요. 이거를 또 찍었는 위성이 마침 그 위로 지나가고 있었나? 어떻게 타이밍 딱 맞춰갖고 그 위성이 바로 그 위를 지나가다 이걸 찍을 수 있지? 신기하고 놀라운데 어쨌든 뭐 그렇다니까 그런가 보죠. 일단 뭐 판단은 보류하겠고요. 러시아 측에서 인정을 하면 그거는 확실한 거죠. 하지만 우크라이나 측에서 이런 주장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이 장소는 여기인데요. 네, ISW 지도로 보시면 이 위치인데요. 예, 거리상 가능한 작전 범위 그 스코이 35가 작전하는 범위 가능한 위치이긴 하다고 합니다.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 스호이 35 전투기를 격추했습니다. 7월 8일이네요. 기사가 7월 8일 나왔습니다. 네, 이 채널은 친우크라이나 채널인데요. 이 채널은 우크라이나 채널임에도 불구하고 객관적인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어서 제가 팔로우하고 있는데 러시아의 스코이 35 전투기의 추락 지점이 센티넬2 위성 이미지에서 확인되었으며 루한스크주 전선에서 41km 떨어진 동일한 위치로 지리적으로 위치가 파악되었습니다. 이는 실제 요격이 이루어진 위치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41km라는 거리는 스코이 34와 스코이 35 전투기가 공중전 및 전투 임무 수행 시 전선에서 일반적으로 비행하는 거리와 일치합니다. 그래서 좌표도 여기서 알려줘서 찾은 것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지 러시아 측에서 또 이런 영상이 나왔습니다. 러시아는 비행기 한 대쯤 떨어져도 공장에서 막 찍어내고 있음. 또 새로운 항공기를 추가로 공급했음. 우리 그런 거 좀 별로야. 타격 안 받음. 이런 좀 느낌이 나죠. 로스텍은 육군의 스호이 30 SM2와 스호이 34 항공기를 추가로 공급했습니다. 또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 영상은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의 란셋 드론하고 똑같이 생긴 거를 복사해서 만들어 갖고 등에다가 스타링크 안테나를 태웠습니다. 뒤에 사각형 이거 보이시죠? 그런데 그거를 또 러시아 드론이 쫓아가서 격추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네, 이 영상은 우크라이나의 어떤 드론이 주유기를 쳐 박았어. FPV 드론 같은데? 이 사람 살았네.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무선 일대와 광섬유 일대의 차이점. 기본적으로 지표면에서 5m 높이에 있는 안테나에서 지구 공유를 따라서 도달할 수 있는 거리가 얼마냐. 직선 기하학적으로 수평선 거리는 7.98km, 8km고요. 그 다음에 2.4 와이파이대 지금 DJI 드론 같은 거 다 주파수 대역 사용하잖아요. 그 주파수를 사용했을 때 약 9.2km 거의 비슷한 거예요. 지구가 동그라니까 5m 높이의 안테나가 있으면 이렇게 그래서 8km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광섬유 드론은 광섬유 섬유 길이만큼만 얼마든지 확보되면 갈 수 있는 거예요. 65km짜리 광섬유 그것도 나왔어요. 무거우니까 또 큰 드론에다 달아야 되겠지. 그죠? 거기다가 전자파 방해도 안 받아. 그러니까 무선 드론보다는 이 광섬유 드론이 거의 만능인 거예요. 지금 보니까. 광섬유 드론은 특히 위험한데 전자전에 영향을 받지 않고 도시 내 특정 목표물을 정밀하게 타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거리도 제한받지 거의 무선보다는 훨씬 멀리 가는 거죠. 네, 우크라이나에서 또 길거리 강제 납치 징병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장입니다. 2사람이 끌려가고 있는데 그중에 한 사람은 탈출에 성공하고 한 사람은 잡혀갔다고 합니다. 성경 말씀이 갑자기 생각납니다. 그때 2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이거는 이제 구원이 개인적이라는 거죠. 예, 가족이라도 자기 믿음으로 자기만 구원받는다는 그런 얘기거든요. 2사람이 같이 납치당하고 있었는데 한 사람은 빠져나가고 한 사람은 잡혀 들어갔어요. 그죠? 예, 개인의 운명은 각자 자기 거라는 거죠. 집단적으로 뭔가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죠? 드네프로페트롭스키 가미안스키 한 지역 모병소에서 한 남성은 군사위원회 직원들의 눈을 피해 탈출에 성공했지만 다른 한 남성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네, 르비우에서 강제 납치 징병관들이 탄 차를 부수고 뒤집어 엎고 막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야, 여기는 근데 단결력이 좋은데? 네, 르비우가 어디냐면은 여기입니다. 우크라이나 최서부 지역. 여기 제시프에서 폴란드에서 이렇게 무기가 들어와서 여기서 분배되는 그 도시거든요. 우크라이나 나치의 본고장이라고 불리우는 이 5개 지역 중 한 군데인데요. 여기는 엄청나게 그냥 단합력이 좋은데? 야, 이 새끼야. 야, 왜 니들이 불법적으로 강제 납치를 하는 거냐? 야, 물러나라. 내놔라. 그 사람 꺼내줘라. 석방해라. 막 난리 났습니다, 지금. 왜? 리비우 시민들이 강제 동원에 반발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 군 모직관들을 폭행하고 차량을 파괴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의 동원 정책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특수군사작전 지역의 콜롬비아 영병들, 이 사람들은 그냥 소모품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콜롬비아 우크라이나 편도 티켓. 콜롬비아 사람들 우크라이나 가면은 소모품으로 사용되고 돈도 못 받아요. 사기당하는 거예요. 그러한 내용입니다. Щось таке, що може стати типу. 우크라이나군 전투원이 러시아 음악을 듣는 우크라이나인들을 총으로 쏴 죽이겠다고 위협했습니다. 이년아 널 죽여버릴 거야 쓰레기야라는 말만 들을 것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한 적도 있습니다. 이제는 저에게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사람을 어릴 때부터 어떤 이념으로 세뇌를 시키면 얼마나 무서운 일이 일어나는지 보여주는 것이죠. 로마의 명작 스키피오 아프리카누스는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가장 강력한 무기는 고도로 훈련된 인간이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을 어렸을 때부터 학교에다가 데려다가 로봇으로 만드는 거죠. 군대에 끌고 가기 위해서 너 생각 같은 건 하지 마. 그냥 외워. 내가 시키는 대로 로봇처럼 새끼야. 지금 그게 가장 잘 된 그 신뢰를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땐 모르긴 몰라도 이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우크라이나판 배달의 기술을 열심히 이 사람인 것 같은데 우크라이나판 배달의 기술을 아주 열심히 보고 자란 애국자일 것 같습니다. 김진팔처럼. 세뇌가 아직 안 풀린 거지. 김진팔처럼. 제가 어제 인간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상상력이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유는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제가 러시아 관리인데 푸틴 대통령이 저한테 야, 저 영국 놈의 새끼는 혼 좀 내줘야 되겠다. 야, 방법이 없냐? 그러면 이제 제가 딱 펼치겠죠. 야, 표준전과에 어디 나오나 한번 답을 찾아보자. 아니면 동아전과에 나오나? 표준전과, 동아전과 어떤 문제집에도 이 문제에 대한 답은 나오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단 상상력을 동원해서 야, 저놈들을 어떻게 혼을 내줘야 될까? 그래서 상상 1, 상상 2, 상상 3 이렇게 3개 정도는 안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다음에 뭘 해야 돼요? 판단. 어떻게 이 3개 중에 어떤 게 제일 좋고 그다음에 뭐고 그다음에 세 번째로 좋은 게 뭐냐 이걸 판단을 해야 돼요. 그런 다음에 뭐를 해야 됩니까? 표현.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푸틴 대통령한테 제가 이거를 안을 만들었습니다. 첫 번째 안은 이렇고 두 번째 안은 이렇고 세 번째 안은 이렇고 그중에 제일 좋은 거는 첫 번째 안입니다. 그러면 푸틴 대통령이 딱 듣고 그래 일본어로 하지. 뭐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이거 표준전과에 나옵니까? 동아전과에 나옵니까? 어떤 문제집에 나옵니까? 안 나와요. 그럼 이거를 할 수 있는 사람은 뭐예요? 상상력과 판단력과 표현력을 이거를 잘 키운 사람이겠죠. 근데 학교에서 뭐 합니까? 학교에서 뭐예요? 실판에다 적어줍니다. 문제와 답을 적어줍니다. 상상력이 동원될 여지가 없어. 왜? 답을 말을 해주지 말아야 문제를 보고 저게 답이 뭘까 하고 머릿속으로 생각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진도를 못 나가잖아. 학습 진도를. 그래서 상상력 없음. 그리고 답이 하나뿐이야. 1, 2, 3 안이 있는 시나리오가 있는 게 아니고 답이 하나뿐이기 때문에 판단력이 이제 들어갈 여지가 없어. 그다음에 뭐야? 표현력? 이걸 왜 표현하는데? 종이에다가 답안지에다가 점 이렇게 옛날 천공카드 찍듯이 아직 지금 사용도 하지 않는 옛날 컴퓨터 천공카드 찍듯이 까만 점으로 표시하는데 그거를 최하 12년 고등학교까지면 12년 대학교까지 나면 플러스 4년을 해갖고 16년을 그거를 하고 나오는데 그 사이에 상상력, 판단력, 표현력 그거를 훈련을 했으면 얼마나 머리가 좋아졌겠어. 제가 왜 이런지 아세요? 제가 지금 처한 현실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고 싶은데 상상력이 부족해갖고 지금 저도 고통받고 있어요. 어렸을 때 배달의 기술을 너무 많이 받고 아직도 국뽕 영상 보면 눈물이 막 쿵 나오면서 그래, 조국을 위해 목숨을 바쳐야지 이 새끼야 정신 차려 이 새끼야 그러면서 이 새끼야 제가 지금 그렇게 지금 방황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사람 우크라이나 나치 얘기하다가 갑자기 글로 얘기가 샜는데 마치 제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배달의 기술 보고 세뇌돼 갖고 빨갱이를 때려 죽여야 된다 있다고 생각하고 막 국뽕 영상 나오면 눈물 펑펑 흘리면서 조국을 위해 목숨을 바쳐 이 미친 새끼. 넌 새끼야. 2명이 밭에 있으면 1명만 데려가고 다른 1명은 버려둠을 당하고 여자가 매를 갈고 있으면 1명은 데려감을 막 운명은 개인마다 다른 거야. 단체라는 건 없어. 인간의 운명에서. 독일 연방의회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타우러스 미사일과 패트리어트 시스템 추가 공급에 대해 반대하는 투표를 했다고 빌트지가 보도했습니다. 여당 연합과 야당 의원들이 모두 반대 투표를 던져 필요한 과반수를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녹색당 의원들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공급 예외 조항을 포함시키기를 희망했지만 해당 안건은 최종 결정이 그랬다간 러시아한테 핵 맞고 대질라고
그래서 어떤 꼼수를 썼냐. 미국의 방위 산업체 록히드 마틴과 독일의 라인메탈은 미국에서 개발된 단거리 탄도미사일 미사일 어택컴스를 독일에서 만들어갖고 우크라이나에 주기로 했답니다. 아 러시아 거 라인메탈에서 특허낸 그거는 주면 타우루스 그런 건 주면은 우리 핵마저 대진가 안 되고 뭐야? 야 미국 거 우리가 라이선스 생산해서 우크라이나한테 줄게. 그러면 명분이 없겠지. 그 하여간 그럴까? 러시아가 어디까지 참을까 계속 테스트하는 거야. 한번 해봐. 나도 궁금해. 러시아가 언제까지 참는지. 네, 이거는 러시아 측 방송에서 나온 내용인데요. 러시아가 전쟁터에서 사용하고 있는 개 로봇이라고 합니다. 근데 중국제 같이 생겼죠? 예, 제가 볼 때는 중국제 같은데 중국제 아마 인간형 로봇도 아마 전쟁터에 등장할 수 있다고 그런 얘기를 제가 어디서 소문 채널에서 본 것 같은데 지금은 개만 나오고 있대요. 왜냐하면 인간형 로봇이 나오면은 야 이거 중국 놈들이 도와주는데라고 알 수 있잖아요. 딱 봐도 러시아가 그런 기술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개 로봇만 나오는데 앞으로 인간형 로봇도 이제 전장터에 나올 거랍니다. 왜냐하면 우크라이나도 하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와 중국 비밀리에 군사협력 확대 스타링크 대응책 논의. 이거는 슈피겔인가? 이거 독일 거 같은데 유럽 거 같은데요. 여기 보시면 독일어로 써 있잖아요. 그래갖고 지금 이게 근데 제가 며칠 전에 러시아 정보 소문 채널에서 봤거든요. 6월 21일이거든요. 그러면 한 20일 정도 지난 거거든요. 와, 20일 앞서 나오네. 그래서 이거 내용이 뭐냐면 이 내용이 라스베트 시스템이라는 건데 중국하고 러시아하고 합작해서 그 스타링크 같은 걸 만들어요. 근데 그 추가 기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격을 당해갖고 그 위성의 15% 이상이 제어불능 상태가 되거나 파괴될 위험에 처하면은 자동으로 주변에 있는 스타링크 위성들하고 충돌을 해갖고 적에도 연쇄 반응을 해갖고 나 시스템 제거하려고 그래? 그러면 너네도 죽여버리겠어. 하고 자폭 작전, 논개 작전을 또 추가 기능이 있대. 그러니까 뭐예요? 첫 번째 기능 스타링크 기능 기본 탑재하고요. 거기에 플러스 두 번째 논개 기능. 예, 나 혼자 죽지 않겠어. 논개처럼 같이 죽겠어. 이런 두 가지 기능이 있는 거를 중국이랑 러시아랑 합작해서 2027년 중반까지 180에서 220개를 이제 확보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충분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러시아가 폴란드와 발트해 국가들에 대한 위험한 행동을 준비하고 있다고 폴란드 외무부가 밝혔습니다. 라도스와포 시코르스키 외무부 장관은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해 준비를 강화하고 있다. 이게 왜냐하면 이제 러시아 입장으로는 유럽이 전력을 강화할 때까지 기다리면 안 되는 거잖아요. 한국도 여기서 한국지 먹으려고 지금 1억 불인가 뭐 우크라이나에 무슨 비살상 무기 뭐 제공한다 이따오 소리 나오고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러시아는 불리해지는 거예요. 그 전에 전쟁 상태를 만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 한국이나 뭐 한국만 그런 건 아니지만 어떤 나라가 유럽에다 무기를 납품하려고 할 때 지금이 전쟁 상태가 아니면 한국 같은 나라가 막 여기다 막 퍼주고 그 다음에 전쟁을 일으키면 러시아는 불리하잖아요. 하지만 전쟁 상태를 빨리 만들면 어떻게 돼요? 한국은 전시 중인 나라에게는 무기를 팔지 않는 우리 원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얘는 이제 그 유럽하고 실질적인 전시 상태를 만들어야 내가 볼 때는 될 것 같아요. 제 판단은 그래요. 그러니까 그 러시아 정보 채널에서 러시아 엘리트들이 자기 재산 다 팔고 외국으로 튀고 있단 말이 그래서 나왔을지도 몰라요. 젤렌스키는 자신의 간청이 효과를 발휘해 패트리어트 미사일 패키지 하나가 우크라이나로 보내질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걸로 누구 코에 붙이는데?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패트리어트 미사일 생산 시설을 설립하는 것은 수년에 걸릴 것이며 우크라이나군의 시급한 필요를 해결하지 못할 것입니다. 공급망 역량 부족, 특수 장비 수입 필요성, 장기간의 인력 교육 등으로 발사가 지연될 것입니다. 또한 해당 시설은 미사일 공격 위협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작전 개시부터 전부터 취약한 상태에 놓이게 될 것입니다. 김지판 말이 딱 맞잖아요. 딱 보자마자 야 이거는 정치 공세야. 패트리어트 미사일이 없어서 그럽니다. 제 잘못이 아닙니다. 패트리어트 미사일은 트럼프가 안 줘서 그렇습니다. 그래 트럼프가 뭐 네가 지금 내 탓하는 거야? 그래 줄게. 준다고. 야 지금부터 이제 주는 거 이제 논의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논의해서 몇 년 걸리는데 서류 준비하는 데만 지금 서류 검토만 세워라 내워라 하면서 지금 서류 검토 중입니다. 네 지금 서류 한국에 지금 내가 50년 넘게 사는 사람 그걸 모르겠니? 뺑뺑이를 이 서류 떼오세요. 저 서류 떼오세요. 서류 검토 중입니다. 기다리세요. 세워라 내워라야 그냥. 우크라이나의 패트리어트 생산 공장이 들어설 가능성은 낮습니다. 필요한 인프라가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로써 워싱턴은 패트리어트 병력 부족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키예프에 전가하고 있다.
미국의 정치학자 존 미어샤이머는 러시아가 승리한다면 다가올 세계적 파장을 다음과 같이 서로 이탓할 거랍니다. 유럽이 야 미국이 안 도와줘서 우리가 졌어라고 미국을 욕할 거랍니다. 네, 러시아 대통령 대변인은 크렘린은 트럼프 대통령의 키예프의 러시아 내륙 공습 관련 발언을 긴장 고조가 아닌 미국 지도부의 망상으로 보고 있다고 페스코프 대변인이 밝혔습니다. 그는 긴장 고조와 이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는 행동은 결코 평화 과정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의 말을 너무 진지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없어요. 그 사람은 그냥 떠오르는 대로 말하는 사람이에요. 그걸 뭐라고 그러지? ADHD? 과잉 행동 장애 증후군 같은 그런 거에 막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막 말하는 거예요. 뇌 전두엽에서 통제 기능이 활성화되지 않아 브레이크가 안 잡히기 때문에 떠오르는 대로 그냥 말하는 거야. 그런 사람 내 주변에도 많거든. 그래서 그 특징을 아는데 자기가 그냥 생각나는 대로 얘기하는 것뿐이에요. 이 생각이 나면 이 생각을 얘기하고 저 생각이 나면 저 생각을 얘기하고 아까 한 얘기하고 지금 한 얘기가 서로 모순돼도 신경 쓰지 않아요. 그 일종의 장애예요, 장애. 트럼프 대통령은 더 이상 러시아가 도네츠크 지역을 완전히 점령할 때까지 기다릴 생각이 없는 게 러시아 측 그 정보 채널에 나온 건데요. 푸틴 대통령한테 야 지금 현재 상황에서 그냥 휴전하자라고 하는데 이거를 푸틴이 받아들이면 자살인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 그냥 전쟁을 끝내자. 지금 여기 바로 포위해갖고 지금 조금만 더 하면 다 먹게 생겼는데 지금 드론으로 다 차단할 수 있는 보급로 차단할 수 있는 상황까지 다 만들어놓고 이걸 먹지 말라고 그냥 다 밥 다 해놓고 여기다 코를 확 풀어버리라고 재를 확 뿌리고 고춧가루 확 풀으라고 그거는 아닌 것 같아. 최소한 비나치와 비무장화, 돈바스 해방, 나토 가입 반대 이런 또 있지만 하여튼 이 중에서 하나라도 해야 될 거 아니야. 돈바스 해방 가시적이 눈에 보이는 땅을 딱 먹으면은 이거는 확실히 가시적으로 보이잖아요. 이거라도 해야지. 나머지 비나치와 비무장화 이런 거는 눈에 보이지도 않는 거 확실하게 눈에 보이는 성과 하나는 챙겨야죠. 전쟁을 그렇게 하고 사람이 그렇게 많이 죽었으면은. 근데 이거 하나도 하지 못하고 이거 전쟁 여기서 휴전하면 푸틴은 그냥 정치적 자살인데 트럼프가 푸틴한테 야 네가 대신 죽어줘야겠다. 예수 그리스도처럼 네가 희생해서 우리가 다 살면 좋은 일 아니? 그럼 푸틴이 그래 내가 십자가에 매달릴게 뭐 이럴 거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예. 이거를 푸틴이 받아들이면 그건 자살입니다. 야 미국이랑 상관도 없는 유럽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돈을 내고 있는데 이 새끼야 니들도 3.5% 5% GDP 비율을 내야 될 거 아니야? 앙카라에서 열린 나토 정상회담은 종속관계 재개를 위한 협박이다. 이후 지도자들은 러시아와의 전쟁을 위해 미국이 자비에 굴복했다. 그녀의 의견으로는 나토의 결정은 사실상 유럽이 러시아와의 대규모 분쟁에 대비하도록 만들고 있으며 이로 인한 이득은 미국의 방위산업과 금융구조에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미국 돈 벌어주기 위해서 유럽이 러시아와의 전쟁에 돈을 내고 있다는 그러한 분석이 이거 유럽 사람인가 보네. 이탈리아의 전 총리 콘테는 이탈리아 국민들에게 정신 차리지 않으면 러시아와의 전쟁이 기다리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당국은 나라를 망치고 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그들은 러시아의 위협이라는 이미지를 만들어 우리가 러시아에 맞서 싸우기에 무장해야 한다고 믿게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이 필요하다고 설득당하고 있지만 정작 그들은 러시아의 위협이라는 이미지를 만들어 나라를 망치고 있습니다. 왜? 야, 나라를 위해서 그럼 내가 죽으리? 내가 정치하고 권력을 했을 때는 학교 다닐 때 찐따여서 일진들이 이쁜 애들 데리고 하는 게 부러워갖고 어른이 돼서 한풀이 하려고 그런 거였는데 조국을 위해서 희생할 마음은 없었어. 근데 전쟁이 이렇게 잘 됐으면 모르는데 지금 지게 생겼잖아. 지면 우리 완전 모가지인데 내가 살기 위해서 야 70억도 아깝지 않 전 지구를 멸망시켜도 시원찮을 판에 나라 정도야 우습지. 이런 거죠. 인간의 생존 본능상 자연스러운 행동이에요. 자꾸 도덕성 정치인한테 요구하지 마세요. 푸틴에게 내부 붕괴 직전에 전쟁에서 철수할 마지막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키예프는 모스크바에 전쟁 종식을 제안하는 문서를 보냈는데 크렘린은 이를 더 이상 외교적 제스처가 아닌 최후 통첩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소식통에 따르면 이 문서는 간단한 선택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현재 전선에서 교전을 중단하고 전쟁에서 점진적으로 철수하는 방안을 택하거나 우크라이나가 수도권을 포함한 러시아 본토에 대한 압력을 강화하는 방안입니다. 그런데 이제 9월 22일 이게 선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선거 전에 만약에 야, 너 유럽이랑 완전 전쟁이 이걸 하면 정치적으로 이게 유리할까요, 불리할까요? 이게 문제예요. 푸틴이 생각할 때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 9월 20일 선거 전에
그 전쟁을 격화시켜 갖고 동원령이다 그러면 인기가 높아질까요, 떨어질까요? 이게 문제예요. 그 전에 이제 압박을 하겠다는 거죠. 예? 선거 전에. 선거를 푸틴으로서는 어떤 식으로든 잘 치러서 승리를 하고 그 다음에 야 동원령이다 이렇게 하든지 말든지 해야 될 것 같은데, 그죠? 크렘린이 전략 비축률을 해제하고 있다. 기름 사정이 안 좋아갖고 지금 전략 비축률을 해제하는 그런 최후의 방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선거 때문에 이 강력한 강경 태도를 하기 힘든 거를 이용해 갖고 그 전에 푸틴을 압박을 가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예, 우크라이나와 유럽은. 바자로프 전 부지사 사건 피해액 18억 루블 추산. 러시아에서 그 비리 수사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근데 하도 그걸 많아갖고 아마 다 잡아내기는 힘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그걸 다 잡으면 다 잡으면 또 그 필수 그 하여튼 그 문제가 있어요. 다 잡아내잖아요. 그것도 문제가 돼요. 우크라이나 사람에게 1941년 여름에 할아버지가 르비아에서 뭐라고 있었는지 절대 묻지 마세요. 일설에 따르면 파시스트가 되는 이유는 섹스를 못하게 해서 억압받아서 그렇다고 그러는데 이 사람들 보면은 내가 여자면은 얘네들이랑 하고 싶을까라고 이제 한번 자문을 해보았습니다. 근데 글쎄 모르겠어. 우크라이나 사람들한테는 이상형일지 모르지만 한국인한테는 이상형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독일 시사주간지 슈피겔에 따르면 미국은 독일어에 장거리 토마호크 미사일과 타이폰 발사대를 판매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독일한테 뭐 토마호크 그 핵 탑재 가능한 거를 준다고? 네, 이 영상은 이란에서 나온 영상이거든요. 근데 철교 다리를 미국이 공격했답니다. 철도가 지나가는 그 다리거든요. 그래서 이 장소를 제가 찾아봤는데 여기가 가장 유력합니다. 이 다리. 생긴 것도 난간도 요거 다 비슷하게 생겼고 철도 다리고 교각도 여기 교각 보이시지 않습니까? 요 교각 그림자가 이렇게 비치잖아요. 딱 똑같아요. 예, 그리고 이 폭이라든가 이런 모양이라든가 이 다리인 것 같습니다. 이 장소는 남북과 수직은 이미 맞아 있고요. 쭉 밀면 이란의 이 북부 지역에 있는 투르크메니스탄이네요. 타지키스탄이 아니고 투르크메니스탄하고 이렇게 그 연결되는 철도 다리를 끊으려고 시도한 것 같습니다. 이게 거기 그 철길 다리 폭탄 맞은 자리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레바논 남부 마을 초토화 점령 유지에 허가 필요 없다 밝혀 최근 몇 시간 동안 점령된 여러 마을에서 수십 채의 민가가 폭파됐으며 폭발음은 레바논 남부 전역에 울려 퍼졌다. 이란 육군 혁명수비대 소속 전투 특수부대원 수천 명이 이라크 북부와 서부 국경을 따라 배치되어 있다. 여기 쿠르드족, 여기 이쪽 아제르바이잔 뭐 이쪽에서 아마 들어올 것 같으니까 그쪽에 좀 경계를 한답니다. 이란 야전 사령관은 미국과 이스라엘의 지원을 받는 쿠르드족 단체가 이란의 주권을 침해하려 할 경우 이란은 이를 격퇴할 뿐만 아니라 이라크 영토 깊숙이 수 킬로미터에 걸쳐 안전지대를 설정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뉴스맥스가 인용한 소식통에 따르면 미국 상륙함 USS 복서호는 이란과의 충돌 초기 엔진 고장으로 작전불능 상태에 빠졌으며 당시 미국은 이란에 대한 해상 봉쇄를 시행하고 있는 카르그 섬을 고려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뭐 맞았겠지. 근데 맞았다고 하기 싫으니까 엔진 고장이 뭐 세탁실 고장보다는 좀 나은 것 같은데 엔진 고장이 좀 멋진 것 같은데 엔진 고장. 세탁실 고장 좀 뭔가 찌질해 보여 세탁실은. 근데 엔진 고장은 좀 멋있어 보여. 백악관 이란과의 장기 대치에 대비 악시오스는 미국 행정부는 이란과의 갈등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그 기간은 호르무즈 인근에서 테헤란의 행동에 달려있다고 그러니까 오래 갈 거라고 했잖아요. 이거 질질 끌면서 전쟁을 그냥 질질 끄는 거야. 지리하게 지칠 때까지 상대방이 그냥 그런 거예요. 세워라 내워라. 야 우리는 전쟁 오래 하면 좋다. 돈 나온다. 이기고 지는 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지. 미군이 죽는 것도 아닌데 쿠르드족이 죽을 거잖아. 뭐 이런 거죠. 예, 제가 가끔 가는 마틴 암스트롱 블로그 홈페이지에서 제가 이걸 봤는데요. 농업에 대한 전쟁은 결코 끝나지 않는다. 요약하면 뭐냐면요. 미국과 서방의 그 대기업 있잖아요. 그 대기업들을 키우고 그다음에 소규모 자영농을 이제 파괴하는 그런 정책을 계속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왜일까요?
왜 그러는 걸까요? 정부의 농업 개입은 더욱 공격적으로 변함에 따라 식량 안보는 국가 안보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제 농업 보고서에서는 자급자족이 가능한 국가는 국가 부채 위기 상황에서 엄청난 이점을 누릴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수입이나 중앙 집중식 공급망에 의존하게 된 국가는 식량이 제재나 군사력만큼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중요합니다. 첫째, 1. 식량을 수입하거나 아니면 식량을 자급자족 하더라도 중앙 집중식 공급망에 의존하는 국가는 식량이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다. 근데 이게 이해가 안 갑니다. 수입할 경우 외국에서 너네한테 식량 안 팔어 그러면은 이제 식량이 무기가 될 수 있는데 자급자족이 되는 나라인데 중앙 집중식이야. 이건 왜 식량이 무기가 되죠? 정부가 민간을 공격하는 수단이 될 수 있잖아. 정부가 식량을 딱 틀어쥐고 너 말 안 들어? 굶겨 죽이겠어. 너 식량 매매를 못하게 하겠어. 짐승의 표를 강요를 안 받겠다고? 너 이 교회 가갖고 예배 드리고 QR코드 안 찍어? 이 새끼 너 먹을 거 안 줌? 이 얘기잖아요. 그래서 제가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기업농이 아닌 자영농이 농업을 통해 식량 작업이 가능한 나라는 어느 나라인가? 프랑스, 아일랜드. 근데 얘네들 유럽 나라는 위험해요. 지금은 이렇게 자영농이 자급자족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돼 있어도 EU가 탄압하고 있거든요. 소규모 농장주들이 견딜 수 없는 그 돈이 많아야만 따를 수 있는 법을 만들어 갖고 그 소규모 자영농을 죽이는 정책을 하고 있어요. 유럽은. 아일랜드 이 EU 국가인가 모르겠어. 하여튼 됐고요. 자, 아시아에서는 베트남과 가이아나. 가이아나는 아시아가 아니고 저 남미잖아. 어쨌든 베트남과 가이아나는 소규모 자영농이 그걸 할 수가 있대요. 그 자급자족을 할 수가 있대. 그런 시스템이래요. 근데 여기도 만약에 기름이 안 나잖아. 야, 비료가 없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지? 여기도 안전하지 않아. 그러면 식량을 수입에 의존하며 중앙 집중식 공급망에 의존하는 국가는 어디인가? 제일 대표적인 게 대한민국이야. 일본이야. 둘 다 속해. 대한민국하고 일본은 식량을 수입하고 또 중앙 집중식. 근데 제가 이거를 뭐 개인적으로 해결할 방법 없잖아요. 뭐 베트남이나 가이아나로 떠나? 능력 된다고 쳐. 베트남이랑 가이아나로 떠났는데 석유를 못 샀어. 얘네들 석유가 부족해 갖고 비료가 부족해. 그래 갖고 또 기근이 올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요. 인간의 힘으로 되지 않을 때 신께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방법이 없습니다.